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9일 오후 9시입니다. 밤 9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실 이런 회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사실 준비할 사항도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그 자세, 애티튜드, 자세가 중요하고 과연 합의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것은 다 세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면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다음 날에는 말을 바꿔가지고 나는 평생 동안 이런 회담에 준비를 해온 사람이다. 지금 캐나다 퀘벡으로 G7 회의를 하러 가는데 15박스의 자료를 가지고 간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만날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또 말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말에 일비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트럼프의 말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한국전쟁 지금 근 70년이 되지 않았냐. 이번에 김정은과 전쟁을 끝내는 서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종전선언.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종전선언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지금 대한민국이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귀로 들어간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종전선언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더구나 종전선언, 그 다음 평화협정, 그 다음에 남북연방제, 그 다음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로 가는 길에 종전선언은 북한이 파놓은 큰 덫입니다. 여기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고 더구나 왜 연인원 180만 명의 미군이 참전해가지고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느냐 하는 그 6.25에 대한 인식도 약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독재자와 함께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한국전쟁을 끝낸다 하는 이런 자아도취, 그렇게 하면은 박수를 받을 것이다, 평화의 사도가 된다 하는 이런 근사한 그림에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폼페오나 볼튼 같은 사람이 그 주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트럼프 그대로 두면은 종전선언하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챔블레인이 뮌헨 회담에서 히틀러와 함께 평화를 선언하고 돌아와서 일시적으로 영웅이 되었던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종전선언으로 해프닝이 한번 있었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이게 9월입니다. 9월 시드니에서 에이펙 회담이 있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에 부시 대통령도 참석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노무현 부시 두 사람이 회담을 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회담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미북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시 대통령에게. 그 내용은 이미 2005년 9월 19일 육자회담 합의에 있기 때문에
부시는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기자 앞에 서서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미북 관계를 정상화할 용기가 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옆에서 부시 대통령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부시 대통령께서는 지금 한국 전쟁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아주 이게 좀 당혹스러웠어요. 그 옆에 있던 라이스 국무장관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이렇게 중간에서 끼어드니까 다소 놀랐지만은 앞에 한 설명을 되풀이합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와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노 대통령이 또 묻습니다. 옆에서.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라고 부시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순간 옆에 있던 라이스는 나중에 이것을 회고하면서 모두가 당혹스러워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혹스러워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조금 화가 난 듯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분명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한국 전쟁을 끝낼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그의 핵무기를 없애야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면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면은 한국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미국 정부의 지금까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 폐기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핵 폐기는커녕 약속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처음 만나가지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누군가는 악마의 속삭임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또는 폼페이오인지, 폼페이오가 김정은 두 분 만나고 와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도 있고, 김명철이가 김정은의 편지를 가져와서 그 편지 속에 그런 내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종전선언. 여기에 트럼프가 속아 넘어간다면은 이번 회담은 재앙이 됩니다. 왜냐? 북한이 왜 종전선언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하면은 2007년 9월 에이펙 회담장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에 그런 해프닝이 있고 난 다음 바로 다음 달 10월 4일에 김정은 노무현 합의문이 나오죠. 14선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바로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3자 또는 4자가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전선언이 나와요. 또 4.27 선언에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남북한 미국 또는 남북한 중국이 3자 또는 4자 회담을 해가지고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넘어가면 큰일 나죠. 미국이 지금까지 기존 방침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4.27 선언에 서명을 했으니까 입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의 종전선언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 합의의 첫째는 종전선언이니까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그리고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전쟁의 유산을 청산한다는 겁니다. 즉 북한 포로, 불법 억류한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다 돌려줘야 합니다.
전후 납북자도 돌려줘야 해요. 일본인 납치자를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물론 핵을 포기해야 되죠.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전선에 전방 배치된 북한군을 물려야 됩니다. 같은 거리로 물리면 안 됩니다. 북한이 한 20km 뒤로 물리면 우리는 한 5km 남쪽으로 물리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바꿔야 합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적화 통일을 북한 노동당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바꿔야 합니다. 북한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핵 보유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종전선언 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데 핵도 포기 안 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당 목표도 포기 안 하고 헌법도 핵 보유국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이 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일어날 사태는 뭐냐. 자, 종전선언을 한다 하면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은 주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적이. 종전선언을 했으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북한 정권을 주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한국에서 좌파들이 왈왈 주장할 겁니다. 주적이 없는 군대는 총이 아니라 몽둥이 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수준도 안 돼요. 주적이 없는 군대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을 주적으로 삼습니까? 미군을 주적으로 삼아요? 주적 없는 군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종전선언을 했다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 주적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헌법 개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헌법이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할 겁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니까 이제는 연방제 통일, 낮은 단계 연방제, 6.15 선언에 입각해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자.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은 핵무장한 상태로 남아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 밑으로 대한민국이 굽히고 들어가는 상황을 만드는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공산화로 가는 중요한 1단계를 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사기죠. 그 자체가 사기죠.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종전선언을 합니까? 휴전선에 장거리포를 배치해가지고 서울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종전선언을 합니까? 국군포로 6만 명과 그 후손들이 북한에 살아있는데 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전선언을 합니까? 불법 억류된 6만 명의 국군포로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면은 이것은 항복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의 항복선언이에요. 대한민국의 항복선언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면은 종전선언이 얼마나 엄청난 함정이냐 하는 것을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분별력이 상실된 언론은 종전선언을 했다 하면은 이제 평화가 왔다. 한반도에 드디어 봄이 왔다라고 선전선동에 나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국가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 국가 정통성을 내려놓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종전선언의 당사자인 미국이 부시의 입장처럼 완전한 핵 폐기가 검증되고 확인될 때까지는 종전선언 안 된다는 그 입장을 지키기만 하면은 남북한 합작의 이 종전 추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는 그 악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혹시 무슨 연줄이 닿는 사람은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5만 4천 명의 미군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바쳤는데 당신은 그 핏값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하느냐. 권력자가 허영심에 넘어가면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